이게 뭐 부모에게는 이룰 수 둘째랑 없는 소원이 첫째랑 있다고 같이 쓰는 합니다. 방이고요. 시간을 운동을 되돌릴 많이 수만 좋아했어요. 있다면 3주 전으로 돌아가고 운동을 싶다는데요. 이제 한글을 많이 배워서 내년에 이제 학교 얼마 안 남아서 또 너무나 좋아했는데 형아랑 같이 손잡고 학교 간다고. 여느 남자애와 다름없이 건강했던 관우였기에 부모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관우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날부터 약간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었고 구토를 시작하면서 심하게 탈수 증세가 와서 급한 김에 일단 먼저 응급실로 내원을 했고요.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와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 염증 수치와 간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병원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도리어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엄마 가슴이 너무 답답해, 배가 너무 많이 아파, 다리도 너무 저려라고 하면서 한 바퀴 구르더니 갑자기 호흡이 좀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우의 상태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심장박동은 불안정한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관우는 입원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사망에 대한 의료진의 말은 충격적이었다는데요. 첫 마디는 황당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본인들도 황당한 경우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금방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원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자, 교수님,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 사망 진단서를 보시면요. 여기 직접 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직접 사인에 대사성 산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이 배출이 되지 않거나 혹은 산이 너무 많이 생성돼서 전해질 이상이 오고 그것들로 인해서 심장마비 같은 것들이 와서 사망에 이르겠다는 원인입니다. 이게 사전에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나요? 이 환자가 입원했던 당일날 했던 피검사 결과입니다. ALT라 부르는 간 수치를 보시면 91이라는 수치가 보입니다. 정상 수치보다 높습니다. 사망한 당일날 한 피검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 ALT 수치가 첫날 91이었던 데 비해서 1047까지 약 10배 이상 상승한 소견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하루 만에 간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전격성 간염이라 부를 수 있는 질환이라 의심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답니다. 부모는 적절한 치료는 물론 응급처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건은 관우가 입원을 한 다음 날 새벽 6시경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호흡이 좀 힘들어해서 일단은 병실 내에 있는 그 간호사 콜벨을 눌렀고요. 두 번의 호출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병실 문을 열고 직접 나가서 복도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달라고, 누구는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아이가 호흡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여서 제가 아이에게 직접 인공호흡 시도를 했고 그러고 있는 중에 간호사분이 한 분이 오신 거죠. 부모는 처음 호출이 있은 후 8분이 지나서야 응급처치가 행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간호사는 벨소리에 바로 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 당시 부모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당직 의사의 행동에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처치실로 들어가서 아이 상태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다시 나오셔서 간호사 데스크에서 어디론가 콜을 하시는 모습이 보였고요. 4분, 5분가량 다시 처치실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후에 들은 답변입니다. 자기는 여기 이제 인턴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턴이 아티반이란 약물을 투여한 점인데요. 아티반이라는 약물이 무엇인지 저희도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진정제 성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아이는 의식이 이미 없고 자가호흡이 없는 상태였는데 왜 그런 아이에게 굳이 또 진정제를 투여를 했는지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부모와의 대화에선 당시 관우가 경련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티반을 투여한 것이며 응급처치 중 밖으로 나온 이유는 약물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도 미흡했고요. 간호사들도 늦게 왔고요. 그 인턴 선생님도 자기 윗사람한테 보고한다는 그 시간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나. 이에 병원은 상황에 최선을 다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조정중재원의 조정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네, 가족은 자가 호흡이 어려워진 아이에게 아티반을 투여해서 조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아티반이 어떤 약품인가요? 아티반은 항간질약입니다. 즉 간질 발작이 있을 때 이를 멈추기 위해서 투여하는 약물입니다. 의료진이 당시 판단 하에서는 간질 발작이 있었던 걸로 판단을 하였던 걸로 보이고요. 그 결과 간질 발작을 멈추기 위해서 아티반을 투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티반을 투여를 하게 되면 의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관우군에게 간질 발작 증상이 있었나요? 차트를 통해서 그렇게 뒤에 봤을 때는 간질 발작이었기보다는 심정지 상황에서 올 수 있는 일반적인 경련 증상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의료진들이 그걸 구분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간질 발작이 아닌데 아티반을 투여를 해서 문제가 됐을 수도 있나요? 사실 그 심정지가 난 상황 이후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인 열을 호소를 하고 그것과 동시에 계속해서 구토도 합니다. 환아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추정 가능한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전격성 간염으로 가는 것들을 미리 조기에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심정지까지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응급콜을 이제 의료진한테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나서 도착을 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각자의 병원마다 다 당시의 상황이 있었겠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굉장히 응급 상황인데 7, 8분 왔다고 하면 굉장히 부모로서 내가 탔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실제 7, 8분 이렇게 늦게 와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가족들이 이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 병원에서 제공한 CCTV를 봤는데 CCTV하고 이제 우리 의무 기록하고 좀 다른 거죠. 작성되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분쟁이 된다고 하면 차트가 제대로 작성이 된 것인지 또는 작성 이후에 수정이 됐는지는 원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